오늘 할 건 이제 연속확률 분포인데 연속확률 분포의 정의가 뭐야, 창준아? 네? 정의를 얘기해줘. 셀 수 없는 것을 확률 변수로 취하는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했고, 셀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문제 1번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 1번을 잘 보면 15분 간격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이미 시각에 버스 정류장에 나갈 때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최대한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냐면, 기다리는 시간은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얘가 최대한 15분까지만 기다릴 수 있죠. 그럼 이때 확률은 어떻게 나타내진다고 했죠? 무슨 함수? 유리함수라고요? 확률 밀도함수. 이런 걸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불렀잖아? 내 말 이해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 1번 문제에 해당하는 확률 함수가 어떤 함수일까? 상수함수지. 이해가? 어떤 시간에 나가든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기다리게 되는 확률이랑 어떤 시간에 나가든 기다릴 확률이 다 같다고. 알겠어? 그래서 전체 15분까지밖에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와야 되는 그 확률이 15분의 1인 상수함수예요. 알겠어요? 이 말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뭐냐면 5분 이상이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5분 이상이 되는 확률은 이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 곱하기 15분의 1이라서 답은 3분의 2예요. 이거 이해하냐? 나 뭐라고 썼지? 왜 5분의 1이라고 썼지? 3분의 2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속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연속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 함수가 그래프로 나타내져 있다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내져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y는 fx예요.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확률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이거의 성질 a부터 b까지 정의되어 있는, 자, 닫힌 공간 a부터 b까지 해서 요 y는 fx가 확률 밀도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성질이 책에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나요? 책이랑 같이 보세요. 책이랑 같이 보시면 이쪽에 쫙 잘 나와 있어요. 287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연속 확률 분포의 정의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확률 변수로 취할 수 있을 때, 첫 번째는 요 전체 면적, 그러니까 이 면적이 1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요 fx를 정적분하면 1이다.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게 문제가 나오면 좀 문자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확률을 적분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평균을 구하는 건 똑같아요. 전 구간에서 확률 변수랑 그때 확률의 곱의 합을 구하면 돼요. 네 번째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인데,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그럼 평균의 제곱인 얘를 빼주면 되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이거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똑같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겠어? 확률 변수가 달라지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다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된다. 일곱 번째는 분산은 어떻게 된다? a제곱의 분산이다. 여덟 번째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그냥 실수배만 하면 된다. 절대값 a의 시그마. 이게 다예요. 얘를 가지고 이제 또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이것만 구분해 줄게.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만약에 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봐봐. 얘가 등호가 있는 거랑 없는 게 중요했거든요.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근데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얘나 여기가 등호가 빠진 거나 크게 상관없어요. 그게 왜냐면 어떤 한 순간에서의 확률이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값으로, 이 값은 1보다 클 수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확률이 1이랑 이게 된다는 게 아니야. 이게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면적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어느 순간의 확률 값이 뭐 여기는 지금 15분의 1이지만 뭐보다 클 수도 있어요.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등호가 빠져도 얘네들이 같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해하냐? 그럼 2번 문제를 풀어봐.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기 주어진 함수에 의해서 2분의 1일 때까지는 AX죠. A가 0보다 작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원아,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확률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확률 밀도 함수가 0보다 이상이다. 그래서 A는 최소한 양수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여기는 1,0을 지나잖아?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럼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2분의 1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1 A잖아. 이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되지. 그럼 A 값이 얼마야? 그치, A가 4. 그래서 1번의 답은 4. 왜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1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 하면. 그럼 두 번째는 A가 4니까 여기가 이제 더 이상 2로 쓰면 되게. 두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0.3부터 X가 1일 때까지 확률을 구하래. 그럼 0.3부터 1일 때까지 확률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0.3부터 1까지 요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야 되는데 적분의 의미가 곧 면적이랑 같으니까 여기 0.3부터 얘의 면적을 구해줘도 되거든? 그럼 전체 1에서 못 빼주는 게 더 편해. 여기가 더 편하죠. 이게 지금 10분의 3인가요? 여기가 20분의 3이죠. 맞아요? 요 면적을 빼주면 되죠. 틀렸죠? 기울기가 2니까 얼마죠? 10분의 3이니까 5분의 3인가요? 이해했어요? 요 면적을 빼주는 게 낫겠죠? 그럼 얘를 구해보면 1에서 10분의 3이랑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 5분의 3 얘를 빼면 될 것 같아요. 얼마인가요? 5분의 6이에요? 10분의 3 10분의 6? 아 그러네요. 기울기가 4구나. 5분의 6 그럼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3 50분의 9 얼마야? 50분의 41 이렇게 나오나?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거 뭔가 계산 이상한데? 저 2번 답이 얼마야? 이거 맞나? 오케이. 50분의 41이니까 0.82 맞네요. 네. 3번은 뭐 구하라 그랬냐면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평균과 분산. 평균은 어떻게 구해? 평균은 다른 방법 없어. 적분해줘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확률 변수 x랑 그때 확률 밀도 함수의 곱의 합.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0부터 2분의 1까지 이때 fx가 4x였잖아요?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는 뭐예요? a가 4였죠? 그럼 마이너스 x에 여기 곱해버리는 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가? a가 4였으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해줘야 돼요. 얘 계산하는 방법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럼 얘 4x제곱이니까 얼마야? 3분의 4 x 세제곱이잖아. 계산 안 할 거야? 야, 이런 건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설마? 자, 얘는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얼마야? 대답해줘.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그 다음에 4x니까 2x제곱이냐? 얘 2분의 1부터 1까지. 이거 정리해야 돼. 이거 정리해봐. 그럼 2분의 1 나와요. 알겠죠? 분산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분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 0부터 1까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주니까 4분의 1 빼주면 되죠. 요것도 정리하면 뭐 나오냐면 24분의 1 나옵니다. 계산 다 해보세요. 직접. 알겠죠? 네?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자, 3번은 잘 봐봐. 3번 답이 뭐게요? 이것도 다 보기 문제 있는 거야. 1번과 3번은 실력정서 보기 문제 있었어요. 3학년의 학생 수가 각각 500명인 ABC 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학 성적 분포가 각각 정규 분포를 이룬대. 근데 얘들아, 정규 분포는 뭘까? 이렇게 물어볼게. 정규 분포. 내가 지난번에 이항 분포가 뭐라 그랬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했지. 그럼 정규 분포는 뭔지 알아? 평균? 표준 편차밖에 기억 안 나? 자, 정규 분포의 정의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너무 오랜만에 써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이런 이상한 식 있었죠. 맞아요? 항일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되게 재미난 사실은 재작년에 지스트에서 면접 봤을 때 1번 문제가 얘를 말해보라였어요. 알겠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아, 작년에 말해주나요? 재작년에 지스트에서 이제 면접 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이거 보통 외우라고 안 하거든? 외우라고 안 하는데 난 항상 외우라고 했었어. 항상 외우라고 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확률밀도 함수를 얘기해 보아라 라고 했던 게 재작년 지스트 면접 문제였어요. 어쨌든 대충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정의가 뭐냐면 확률밀도 함수가 이딴 식으로 주어져 있는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규가 영어로 뭐야? 노멀이지.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라고 얘기해서 n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그럼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게 분산이에요. 평균과 분산이 오는 거야. 알겠어? 이해하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럼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죠? 이 식의 특징을 잘 봐봐.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이거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1번이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예요. 이것도 다 똑같아.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 야,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거 최대값은 어떻게 되죠? m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거의 최대값은 x가 m일 때 같겠죠. x m일 때 여기 지수가 0이잖아. 그럼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면 m일 때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죠. 맞아요? 이런 최대값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또 뭐가 있냐면 잘 봐. 야,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자, 표준 편차가 커지면 최대값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근데 전체 면적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 전체 면적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퍼지는 거야. 이해했어? 최대값이 커지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최대값은 낮아지고 이걸 폭이라고 해볼까요? 폭이 넓어진다.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넓어진다. 내 말 이해합니까? 이해하죠? 표준 편차가 만약에 작아지면 최대값이 더 높아지고 폭은 좁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표준 편차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말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 폭이 넓은 게 자, 1번과 2번을 봤을 때 잘 봐. 1번과 2번을 봤을 때 2번의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을 그래프상으로도 알 수 있어. 이해했어? 그럼 나의 질문은 2번의 성적과 1번의 성적 분포를 봤을 때 더 고른 성적 분포를 가지는 집단은 어디죠? 1번이라는 거 이해해요? 성적 분포 곡선을 나타내 준다고 했을 때 1번 그래프가 2번 그래프보다 성적이 더 고른 거예요. 고르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요 그래프가 성적이 더 고르게 되는 거예요. 지원 이해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 번째 나와 있고, 자, 네 번째 성질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성질은 자, 이번에는 표준 편차가 일정해. 표준 편차가 일정했을 때 이 평균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이 평균이 변하면 그래프 개형의 변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평행 이동이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 이동만 된다. 이해했죠? 다섯 번째는 아까도 여러분들이 다 했던 거. 얘는 정의가 어디서부터 어디 돼 있냐면 음의 무한대부터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 fx를 정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이해하냐? 여섯 번째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확률 변수랑 확률의 곱의 합은 평균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일곱 번째는 똑같은 거 또 쓰는 거야.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얘를 해버리면 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표준 편차는 이거의 양의 제곱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의 족보는 우리가 못한다고. 알겠어, 한비야? 못한다고. 그래서 생일평가 때 했어? 아니 그거 안 하긴 했는데 나름 최대한 고교 과정을 구해와서 파이 비슷하게 답이 나왔는데 전 안 했어요. 안 냈다고?
왜 안 냈어? 내지. 그러니까 하면은 어. 5개를 쳐야 되는데 어. 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주는 거였어요. 아, 근데 그거 빼고 다른 걸로 했다는 거야? 네,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해야지. 자,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고, 근데 여기서 잘 보다시피 내가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런 적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알겠어? 창준아? 여기 봐야죠. 뭘 보고 있어요? 이런 적분을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하자? 뭐가 주어진 거다?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어떤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표준 정규분포라는 건 뭐야? 여기 이제 표준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자, 표준 정규분포란, 잘 들어. 이 표준 정규분포란 원래 정규분포에서 평균을 뭐로 만들어주는 거죠? 평균을 0으로, 그 다음에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를 z라고 한번 하면 x에서 z로 변화됐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뭐로 나눠줘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알겠어요? 평균을 다 빼버리면 원래 평균이 m이었던 게 0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원래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던 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시그마 분의 1이니까 표준 편차가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불러요? 표, 준, 화 이렇게 부르잖아. 알겠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 값이 다 어떻게 되냐면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z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데 여기가 지금 z가 0일 때야. 그래서 우함수로 바뀌어요. 알겠어?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표를 보고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표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했고요. 알겠습니까? 기억나나요 좀? 야, 3번의 답은 뭐야? 3번 답. 3번 답부터 내봐. 1번 맞아 틀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 3번에 1번 맞아 틀려? 맞죠? B 학교보다 A 학교에 더 많은 거 맞죠? 왜냐면 더 오른쪽에 있는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2번은 맞아 틀려? 아니죠. 3번은 맞죠?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4번 같은 걸 한번 봐보세요. 정규 분포가 뭔지 알겠나요?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생겨져 있는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4번은 어떻게 풀까? 2V로 표시된 건전지의 전압은 평균이 2.1, 표준 편차가 0.05래. 그럼 이 전기 볼트를, 건전지의 전압을, 논술에 나오면 어떤 걸 확률 변수 x로 놨는지 분명하게 써야 돼요. 전압을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이 2.1이고 표준 편차가 0.05잖아.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럼 정규 분포에 가깝다는 것이 알려져 있대요. 생산량이 10,000개였대요. 그랬을 때 전압이 2V 이하인 건전지는 대략 몇 개나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따질까요? 그럼 2V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해야 되죠. 2V 이하가 되는 확률은 x가 2V 이하가 되는 확률은 이거의 그 값을 찾기 위해서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야. 2에서 평균을 빼주고 0.05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는 5분의 10이니까 2인가요? 이 계산하면 2니?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는 확률을 구해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2일 때 값을 모르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밑에 거 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2일 때 값이 0.48로 나와 있죠? 맞아요? 0.48로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은 얼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0인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 근데 그 5번 문제에 보면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0.48이라며. 우리가 얘가 우함수니까 요 면적이 0.5잖아. 여기도 0.48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 0.02잖아. 요 확률이 0.02라고. 이해가?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10,000개 중에서 이거 해당하는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개예요? 200개죠? 200개.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0.48이 아니라 0.477이거든요. 요 면적이 원래는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빠뜨렸어요. 이렇게 되는 확률이 0.477이야. 그럼 요 면적은 0.0228이잖아. 그럼 이게 0.0228이라서 10,000개 중에 이만큼의 확률로 우리가 그 2V 이하가 되니까 답은 228
걔예요. 알겠습니까? 5번 해봐. 5번에 답을 내봐.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놨잖아. 그럼 지원은 어떻게 쓰겠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럼 앞에 뭐가 온다고? 평균 1500. 됐어? 그다음 표준 편차가 250이니까 뒤에 건 분산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겠지. 여기까지 됐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x가 2000 이상이 되는 확률이 필요하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표준화를 시키면 이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 주자고. 이게 2잖아. 그럼 2보다 이상의 확률이 얼마야? 2보다 이상의 어. 0.0. 그렇지. 이게 0.02라고. 이해했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0.02 중에 몇 %는? 15%는? 그 다음 2000 미만인 확률은 뭐야? 0.98이지. 그 중에 몇 %는?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온대. 그럼 이게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게 되는 확률이겠네? 이해했어? 그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온 고객이었을 때, 그럼 이게 자가용을 이용해서 온 고객이었을 때 이게 분모로 내려가야 되지. 그랬을 때 거리가 2000 미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000 미만인데 자가용을 이용하였을 때 2000 미만이 되는 확률이니까 이거 동그라미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 세모분의 2000 미만인 건 뭐였죠? 이게 2000 이상이었죠? 그럼 얘 세모가 와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방률이랑 정규분포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럼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52분의 49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6번. 안녕. 여기 상강의실. 상강의실에서 그 뭐지? 지수함수 조금 했거든? 혹시 올려져 있는 거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어? 볼 수 있어 이걸로? 네. 그래? 그러면 그걸로 좀 먼저 봐봐. 그 질문 받아준 거 있거든? 그리고 기본 문제 좀 그 3번까지 했어. 거기까지 하고 앞에 거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놔서 와서 알려줄게. 자, 6번 빨리 해봐. 준호 6번 했어? 그냥 좋아요. 싫어. 다 하고 와. 10번까지 하고 가. 자, 그렇지. 시험 성적을 모르니까 성적을 확률변수 x라고 둘 거야. 얘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이 65고 표준 편차가 13이 이런 정규분포 따른다고. 그러면 수험생 400명 중에 상위 100등 안에 들려면 왜 준호가? 아이고 안 돼. 그러면 저 9층에서 볼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러면. 자, 여기 돼 있는데 상위 100등 안에 들으면 어떻게 돼야 돼? 400분의 100이면 얼마야? 0.25인가? 0.25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내가 몇 점을 받아야 되니? 그 몇 점을 모르니까 내가 확률변수 x라고 놨거든? 점수를 모르니까 그 점수를 x라고 놨잖아? 그럼 x에서 65를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 요 값이 이거 이상일 확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거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확률이 아까 4분의 1이니까 0.25? 요거보다 더 이하가 돼야 되겠죠? 이거 이하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요 점수를 구하라. 이때 x를 구하라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게 0.25가 되도록 하는 값이 봐봐. 이게 0.67이 돼야 되잖아. 그럼 x는 0.67 곱하기 13 플러스 65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얘가 73점 얼마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거보다 73점 얼마 정도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수는 74점이 돼야 한다는 거야. 이해가? 창준아 이해하냐? 표준화만 시킬 수 있으면 이건 다 할 수 있어. 그럼 밑에 거는 7번. 얘도 되게 중요해. 얘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이번에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거든. 근데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였고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연속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였잖아. 얘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어떤 연관이 있냐면 시행의 수를 크게 하면 할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MP였잖아. 이걸 따르는데 대략 MP가 그러니까 보통 30 이상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보통 MP를 곱해서 뭐 2분의 1 이상 정도 되면 얘는 곧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결국은 정규분포도 따르게 되는데 그때 평균이 MP고 여기 뒤에 분산이 MPQ 이렇게 된다. 이게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야. 근데 치사하게 요게 뭐 28 정도로 나오진 않는다고. 그냥 충분히 크게 나와요. 그거 관련된 문제가 이제 7번이죠. 7번 잘 봐. 이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놨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평균이 지금 뭐로 주어졌냐면 173이고 표준 편차가 4로 주어졌지. 맞아? 그럼 150명의 남자 고등학생을 임의로 뽑아 키를 조사하는데 174보다 큰 학생이 75명 이상인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는 키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174보다 큰 학생을 물어봤잖아. 그럼 키가 174보다 크게 되는 확률은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174에서 얘를 빼줘서 4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얼마야? 4분의 1인가? 0.25지. 맞아? 근데 이렇게 되는 확률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0.25일 때까지가 0.1이잖아. 0.25보다 크게 되는 확률이 0.4겠네. 이해했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150명 남학생 학생 중에서지. 그랬을 때 75명 이상의 확률이잖아. 그 명수를 다른 확률 변수 y로 잡는 거야. 내 말 이해? 그럼 얘는 뭐를 따르냐면 이 안에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거나 150명 중에서 0.4의 확률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또 뭐래? 이게 75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y가 75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그럼 이 지금 15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뭘 따른다고 봐도 되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174보다 크게 되는 학생의 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이게 시행의 수가 크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된다고. 이해했어? 그럼 얘네들이 곱하니까 얼마죠? 네? 60인가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0.6 곱하니까 6의 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확률은 얘를 또 표준화 시켜주면 75에서 60을 빼준 다음에 6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15니까 2.5죠. 2.5일 때가 0.49잖아요. 0.0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두 개 들어있는 이 문제는 반드시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반드시. 자, 8번. 8번 쉬워. 이거 답 내봐. 안 알려줄래. 빨리. 9번까지 하면 쉬는 시간 줄게. 빨리 8번 답 내봐. 지원아. 지워도 되나요? 안 돼요? 8번, 9번 두 문제 해봐. 이해한가요? 어떤 게? 7번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두 번째 줄 그대로 쭉까지. 여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지금 174보다 크게 되는 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y라고 둔 거야. 알겠어? 그럼 150명 중에서 이 확률로 174보다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왜 갑자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얘네 150명 중에서 키를 조사할 때 174보다 크게 되는 학생의 수가 75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이 확률 변수 x는 키가 확률 변수 x였고 몇 명이 돼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174보다 크게 되는 학생의 수를 그러니까 그 학생 수를 y라고 둔 거라고. 확률 변수가 다르다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150명 중에서 이 확률로 174보다 크다는 거 아니야. 왜요? 150명이 있는데 150명 중에서 174보다 크게 되는 확률은 이 확률을 따른다며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어떤 한 학생을 봤더니 그 학생이 174보다 이상이 되는 확률이 0.4라고. 그럼 150명은 이 확률을
이 확률로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150명 중에서 몇 명이 174보다 크게 되는지를 모르잖아. 예를 들어 R명이 174보다 크다. 그럼 150CR 곱하기 0.4의 R승, 0.6의 150 빼기 R승. 이런 이항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라고. 이해 안 가니? 예. 어떤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저게 왜 갑자기? 요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고? 이 Y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지정한 건데, 확률 변수를. 이 확률 변수랑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174보다 이상이 되게 되는 확률이 0.4라고. 한 명일 때. 이해했어? 어떤 한 학생이 174보다 크게 되는 확률이 0.4라고. 그럼 150명 중에서 몇 명이 174보다 큰지를 모르잖아. 여기 60명밖에 안 되잖아요. 뭐가 60명밖에 안 돼? 60명. N 60. n이 60이라고? 이거는 정규분포. 그러니까 150명 중에서 이 확률로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이항분포했을 때 60명이잖아요. 이항분포에서 이렇게 되잖아. 이항분포에서 여기서 평균 60이잖아. 평균과 분산을 쓴 거야. 얘네들 곱한 거랑 분산 쓴 거라고. 알겠어? 자, 8번에 1번 답은 뭐야? 0.9938. 2번은 하고 있어. 승선하는 수. 승선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놔볼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그럼 10명 중에서 몇 명의 확률이요? 확률이 5분의 4네요. 그럼 전체가 지금 400명 중에서 이 확률로 승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확률은 이 승선하는 비율이 x가 340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가 충분히 크니까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그럼 320이냐? 그럼 5분의 1 또 곱하면 어떻게 돼? 64, 8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 확률을 구하면 z가 얘에서 얘 빼주니까 20이고 8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니까 2분의 5잖아? 그럼 2.5네요. 통계는 쉬운데?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게 0.4938에다가 0.5 더하면 되니까 0.9938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답이야. 1번에. 2번은 그치 531명 이렇게 되겠죠. 2번 531명. 그럼 2번은 어떻게 하죠? 예약 고객이 625명이래. 그럼 예약 고객 중에서 625명인데 이 중에서 5분의 4의 확률로 승선을 할 거고. 맞아? 근데 판단 착오가 0.1% 이내는 허용을 하재. 준비해야 하는 여객선의 정원을 구하래.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거 얼마냐? 125 곱하기 4니까 500. 평균이 500이고 분산은 5분의 1 곱하니까 10의 제곱이네요. 맞아요? 그럼 내가 잠깐만 구하고자 하는 게 그 몇 명이 승선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럼 x가 500보다 500이 아니죠. 어떤 걸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해줘야 되지?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떤 명수보다 크게 되는 확률이 판단 착오가 0.1% 이내는 허용이 된대. 이게 0.0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렇게 되는 x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야. 그럼 표준화 시켜주니까 얘가 x에서 500을 빼주고 10으로 나눠준 게 0.01보다 이하가 돼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값이 3.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3.1이 되면 돼요. 3.1이 되면 되니까 531명이 나오겠죠. 이해하나요? 자, 9번 해보세요. 다 했어? 자, 9번은 어떻게 할까? 자, 9번 잘 보면 이것도 문제만 잘 이해하면 되거든. 지금 n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어.
그럼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먼저 따르지. 전체 n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게 되는 2분의 1인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청준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대 도수랑 수학적 확률의 차가 0.1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써? n분의 x랑 수학적 확률인 2분의 1의 차가 뭐보다 작게 되는 확률? 0.1 이하가 되는 요 확률. 이게 식 쓸 수 있니? 이 확률이 어떻게 된다? 0.99보다 이상이라고. 그렇게 되도록 하면 n은 몇 번 던져야 되니? 얘를 우리가 역시 표준화 시켜주면 돼. 그럼 잘 봐.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평균은 2분의 n이고 분산은 여기다 2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루트 n의 제곱이다. 이해했죠? 얘를 이제 잘 변형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얘를 표준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x 빼기 2분의 n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 식에다 양변에 n을 곱할 거예요. 잘 봐. 잘 봐, 얘들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나요? 됐어? 그럼 뭐로 나눠줘? 표준편차로 나눠줘야 되지. 그래야 z가 탄생이 되잖아? x-2분의 1을 뭐로 나눠주자고? 2분의 루트 n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0.2 루트 n이 되냐? 됐냐? 그럼 요게 결국 이거 절대값 있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결국 또 어떻게 되냐? 얘가 절대값 z가 되니? 이게 0.2 루트 n이 되는 거니? 그럼 요게 0.99보다 이상이 되려면 요게 뭐가 돼야 돼? 2.58보다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0.2 루트 n이 2.58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n을 찾으라고. 그럼 얘가 5분의 1이니까 루트 n은 어떻게 돼? 5 곱하니까 5, 8에 45, 25, 5, 20, 12.9네요. 맞습니까? 그럼 12.9의 제곱이 답이겠네요. 그럼 n은 12.9의 제곱이 얼마야? 129, 129, 99, 81, 9, 28, 9일은 9, 29, 18, 2, 2, 4, 1, 2, 2. 그럼 37.41, 370, 374.1. 맞나요? 그럼 답이 뭐죠? 370? 막 틀렸네요.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2.58. 그럼 얘가 내가 5배 한 거잖아. 5, 8, 45, 25, 25. 그럼 이 12.9. 그럼 12.9의 제곱이 이거 아니야? 자, 다시. 이거 계산하면 99, 81, 9, 28, 9일은 9, 아직 남았구나. 29, 18, 2, 4, 1은 2, 199, 1, 2, 1, 1 이거 남았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얘가 1이고 4고 귀찮아. 6, 7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7이고 1이니까 3인가? 자릿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 4고 하나 넘어오니까 7이고 그러면 4, 5에 6이고 167이네요. 그럼 167.41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168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틀렸어요. 166.41이에요. 166.41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167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진혁아 이해하냐? 요 세 번째 요거? 요 밑에 거? 내가 이걸 Z로 Z는 X에서 이걸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2분의 루트 n으로 나눈 거야. 그럼 여기 루트 n으로만 남았잖아, 루트 n은. 그럼 2분의 1분의 0.1이니까 0.2잖아. 그래야 얘가 Z에 대한 식이 나온다고. 알겠어? 이해하냐? 이해 안 된다고? 어떤 게? 첫 번째 줄이 이해 안 간다고? 이거? 이거? 전체 n인데 앞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맞아? 전체 시행의 수가 n이야. 여기 뒤에 np가 와야 되잖아. n번을 던져서 하재. 근데 뒤에 오는 거는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난 확률이잖아. 됐어? n은 뭔데요? 전체 시행의 수. 요 뒤에 n? 얘는 정규분포.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분포에서 이항분포의 시행의 수가 크면 클수록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때 정규분포는 평균이 와야 되니까 얘네들이 곱한 게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n. 분산은 거기다 또 2분의 1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분의 n인데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쓴 거지. 알겠어?